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크림반도 포기하나? 노바카오카 댐 폭파는 누가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니프로강의 노바카오카 댐 폭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러시아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뉴스들을 좀 보고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 댐을 폭발한 것을 가정하고 그러면 어떠한 분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러시아의 크림반도의 포기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바카오카 댐 폭발은 크림반도의 농업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곳의 물의 지금 드니프로강의 물이 자포리자 원전 발전소의 용수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한 이 물이 북크림 운하를 통해 크림반도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크림반도 포기하나? 노바카오카 댐 폭발은 누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날 노바카오카 댐이 폭파가 되었다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 이 정도 여기 노바카오카 여기가 드니프로강이죠. 드니프로강이 이 위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헤르손 지방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지금 보면 드니프로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을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고 이 위편 서편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카오카 댐이 폭발하면 물이 범람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탱크라든지 여러가지 군수물품이 당장은 대공세를 할 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물론 이 지역으로 공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림 하나 더 올려드리는데 우크라이나 경제 의존도 높은 크림반도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 크림반도 자체가 카오카 댐을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점령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림반도에 들어가는 물 때문이죠. 자, 여기서 볼 때 북크림 운하로 통해서 들어오는 식수량의 80%가 지금 카오카 댐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전기량의 90%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러시아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식수량의 80%가 크림 운하를 통해서 말하자면 카오카 댐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올려드리는데 지금 카오카 댐이 터지면서 헤르손이나 이러한 지역이 다 물범람 지역으로 대금됐습니다. 드니프로강이 지금 터지면서 원전에 들어가는 냉각수로 사용이 됐었지만 냉각수가 지금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말을 들어보면 냉각수 부족의 영향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볼 때 흑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크림반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러시아는 현재 카오카 댐의 파괴가 누가 책임이 있느냐 라는 그런 책임 소재를 보고 서로에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그러면서 지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사보타주 행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댐 파괴가 크림반도의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6일 뉴스위크는
안데르스 우슬룬드 조지타운대 교수가 크림반도의 용수 85% 이상을 공급하는 북부 크림 운하는 노바카보카에서 물을 가져온다. 그것이 없이는 크림반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노바카보카 댐 폭파가 크림반도의 농업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 고문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는 오슬론드 교수는 이번에 댐 파괴를 1991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난 후에 철수할 때 유정에 불을 지른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영토를 잃으면 영토를 파괴한다. 댐 파괴는 포기할 때나 하는 행동이다.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다. 지금 대공세 전에 진격을 막는 듯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유럽정책분석센터의 민주주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상주 연구원인 엘리나 베케토바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말처럼 크림반도는 수년 동안 물 없이 방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댐 폭발이 만약 러시아 입장에 서 있다면 지금 크림반도의 그러한 물 부족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베케토바 연구원은 러시아가 임명한 크림반도 주지사인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이미 북부 크림 운하가 더 얕아질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비록 물이 지하수, 지하에 존재하지만, 즉 지하수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크림반도는 식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댐을 터뜨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했으면 어떤 입장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케토바 연구원은 러시아가 댐을 손상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해방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대공세가 시작하기 바로 전이라는 사실, 지금 대공세가 일부는 들어갔고 남쪽의 대공세, 특히 헤르손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크림반도로 공격을 해오는 이러한 이 주위, 지금 군사 병력을 지금 이 드니프로강에 건너서 지금 주둔을 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터뜨리면 이 드니프로강 넘어서 병력을 했던 것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스티븐 트위티 전 육군 중장도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댐을 폭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전에 전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물이 농지와 배후지로 흘러들어가 지형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장갑차가 진흙탕에 갇혔을 때 통과하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댐을 러시아가 폭발했다라는 것을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장갑차나 탱크가 진격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강폭이 쭉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실제로 지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동이 제한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드네프로강의 위쪽을, 그리고 러시아는 드네프로강의 아래쪽을 점령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드네프로강 이남으로 이동하려는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급선무라는 거죠. 물론 도네츠크 지역으로 말하자면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결국 헤르손도 점령을 완전히 해놓은 상황이고 이것을 넘어서 크림반도도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진격을 막기 위한 최악수 중의 악수를 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4일 현재
며칠 전의 건데 4일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지 공격 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흐무트 지역을 다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이나 루안스크 지역으로 이동하는 병력도 있지만 크림반도 쪽으로 지금 드론을 공격을 했고 이 드네프르강의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방을 지금 러시아가 북부지방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이것이 강폭이 쭉쭉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드네프르강이 막아서 이렇게 됐는데 계속 물은 계속 내려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강폭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다. 크림반도를 좀 포기해서라도 지금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크림반도는 지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크림반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감안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결국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마크 칸시안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칸시안은 댐 폭포가 푸틴이 크림반도를 포기한다는 신호가 될 수가 없다. 크림반도는 엄청난 상금이었고 러시아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크림반도를 보면 공군기지 있죠, 해군기지 있죠, 육군기지 있죠, 그리고 흑해함대가 주둔하는 모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는 내 가정은 러시아가 드네프로강을 가로지는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에 직면해 방벽을 확장하기 위해 댐을 폭파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국가들이 과거에 자주 해왔던 고전적인 방어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작전부대 보고서의 편집장인 카이 맥카들은 댐 파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이 사건이 양측 모두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맥카들은 그것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의 다른 러시아 점령 지역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심각한 홍수는 또한 러시아의 방어시설과 크림반도로의 보급로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일부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이 일을 러시아가 벌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크림반도는 다수의 공군기지와 흑해함대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세바스토폴 항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그림을 하나 있어서 올려드리는데 지금 크리미아 자치공화국이라고 러시아에 복속된 후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공군기지만 3개 그리고 공항 하나 그리고 세바스토폴 항이 있으면서 여기가 흑해함대 모항 지금 그런데 항구가 2개가 있죠. 페오도시아, 세바스토폴 케르치 이쪽이 이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고 있는 대교가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변 나라를 조금 이것을 왜 보냐 하면 여기를 우리가 볼 때 크림반도가 여기 있잖아요. 크림반도가 여기 있으면서 러시아의 해군기지가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긴 한데 이게 러시아 쪽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세요. 러시아가 흑해함대가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것과 여기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여기를 할 때 크림반도에서 여기 딱 막아버릴 수 있는 목줄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크림반도는 지금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도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쪽이 기계 산업이 많이 발달한 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사일 자체도
이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의 말이 나와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올려드린데, 이번 지금 노바카와카 댐의 폭발은 결국 러시아의 자작일 가능성이 높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만약 러시아가 했다면 이 진격을 멈추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